예, 지난 7월 16일 조선일보에는 주식 중독 정신건강 전문의 박종석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누가 SK 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사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가 전치 사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 부러움을 넘어서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이 사회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 수년간 우상향을 거듭해서 2,500에서 코스피 지수가 9,0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그것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포모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던 코스피가 나날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은 위기입니다.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카 1996년도에 첫 도입이 되었지만 2002년부터 발동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24년간 누적 발동 횟수가 60번 정도 됩니다. 60회 가운데 26번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동이 되었고, 나머지 23년간은 대체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37번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많고 평상시 정상적인 발동의 10배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6월 이후에는 6월 한 달만 10번입니다. 20거래일 중에 이틀에 한 번 거리고, 7월 달에는 지금 12거래일, 오늘 포함하면 13거래일인데 12거래일에 8번,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이틀에 사흘에 2번씩 매일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가 부도 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5월 27일 날 4조 4천억 원으로 출범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0일 만에 지금 17조 원이 됐습니다. 4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도 12조 원 가까이 남아있고 개미 투자자가 8조 2천억 원 물려 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6월 한 달 새 9,386에서 7,394까지 2,000포인트 왔다 갔다 널뛰기를 했고, 7일에는 하루 만에 5%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구조적 배경도 봐야 되는 게, 코스피 상승분의 8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4종목에 나왔습니다. 이 4종목 코스피 비중이 39%에서 61%가 됐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얹었으니 이 2종목만 흔들려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왔다 갔다 널뛰기 장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이 이 모든 코스피 시장을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부 대책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그저께 나온 이 대책이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고 괴리율 기준 1%를 낮추는 게 전부인데, 업계에서 이것을 쓸모없는 대책이다, 도대체 업계 상황을 전혀 모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품 거래가 60%가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은 손을 대지 않고 개인 투자자 손을 대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제 나온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유동성 공급자, 이른바 LP의 해지 거래 기간을 장 마감 시간 30분 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뭐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보면 ETF 운용사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목표 배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리밸런싱 거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으로 하든 2시간으로 하든 어차피 몰릴 수밖에 없고 물량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눈치 빠른 투기 세력이 더 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상장 폐지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2배 추종 구조를 1.5배 이하로 낮춰야만이 변동성이 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됩니다.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 투자 시장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투전판 내지 도박판입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한 투기판이 된 것입니다. 이 도박판을 책임져야 할 세 사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 이 증권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인을 시켜서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그 법원 경매에 나서서 8억 9,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50억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투기 전문가지 이분이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은 SNS에 글만 올리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은 뒤늦게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이런 소리만 하는 문외한들이 지금 앉아서 이 대책을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 이게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을 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사주에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